염기서열 커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찬응이는 요즘 DNA 염기서열을 연구하고 있다. DNA 염기서열이란 네 종류의 핵염기 ACGT가 일자로 연결된 가닥이다. 문자열로는 ACGT 네 문자의 나열로 나타낸다. 찬응이는 인간에게 좋게 작용하는 좋은 염기서열 N개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좋은 염기서열의 길이는 M이다. 주어진 좋은 염기서열은 몇 개의 와일드카드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는 ACGT의 어떤 염기가 들어가도 좋은 염기서열로 작용한다고 한다. 주어진 좋은 염기서열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초염기서열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어진 모든 좋은 염기서열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여러 초염기서열을 만들어서 여러 그룹의 좋은 염기서열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어진 모든 좋은 염기서열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개수의 초염기서열은 몇 개인가?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좋은 염기서열의 개수와 그들의 길이 NM이 주어진다. 좋은 염기서열 4개가 주어지고 길이가 5라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주어졌습니다. 각각 A.TT, GC. A.G.T, .C.AG.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A.GTT가 되겠죠. 여기서는 ACGTT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를 합칠 수 있겠죠. GC.AG, 그러니까 GC.TAG.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커버가 가능하겠죠. 하나로는 되나요? 안 되죠. 여기 A하고 G가 다르니까. 하나로는 안 되고 두 개로는 가능한 게 있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예제 2. 이번에는 4개가 있는데 각각 길이가 1인 염기서열이에요. A, G, C, T. 그러면 어떤 두 개도 합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 마지막 A, C, G, 그러면 ACGT라는 염기서열로 하나로 이걸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약 조건을 볼까요? 제약 조건을 보면 N이 15고 M이 20이에요. N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의 N승? 이런 것도 되겠네. 비고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2의 15승이래 봐야 2의 10승이 대략 1000이니까 그리고 2의 5승은 32고 32,00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을 곱해도 32만, 64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나열해 보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의 초염기서열로 커버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는 다 나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2개 이상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의 초염기서열로 커버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입력이 NM이 주어지고요. N과 M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서열들을 받아야죠. 총 N개가 있으니까 N개를 받을 건데
그냥 생각하면 그냥 스트링의 리스트로 받으면 되겠죠. 이 각각의 문자 열들을 스트링으로 받고 그 스트링들이 여러 개 있는 리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개씩 이렇게 합치면서 값들이 좀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하면 스트링을 조작하는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2차원 배열로 파이썬에서는 2차원 리스트가 되겠죠. 2차원 리스트를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DNA라는 거를 이제 공백 리스트로 받고요.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뭘 어펜드를 할 거냐면 인풋을 어펜드 할 건데, 그냥 어펜드를 하면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바꿔서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을 한 번씩 해보자고 했죠. 그래야 현재까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45, 그 다음에 a.tt 각각의 이제 캐릭터가 하나 각각 문자열이고 리스트 안에 들어있죠. gc. a.g.t .c.ag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염기 서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초염기 서열을 우리가 슈퍼 DNA라고 부르겠습니다. 슈퍼 DNA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염기 서열이 총 n개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염기 서열을 합할 수 있는 거니까 마치 그 n개가 있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뽑는 것과 같은 거겠죠.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면 총 2의 n승계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화를 2의 n승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맨 앞에 거 제로 자리만 미리 세팅을 할게요. 왜 이렇게 세팅하는지는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슈퍼 DNA를 순서대로 만들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gen 슈퍼 DNA라고 붙일 거예요. 그래서 gen 슈퍼 DNA 0부터 2의 n승까지인데 0은 이미 만들었죠. 0은 사실 쓸 일이 없습니다. 0이라는 게 지금 모든 이게 지금 n비트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n비트 숫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제 1이 몇 개 들어가 있으면 각각 1에 해당하는 염기서열이 포함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염기서열이 4개 있잖아요. 그럼 4비트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 0, 1, 0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왼쪽이고 어떤 걸 오른쪽에 따라 다른데 a.tt랑 a.g.t는 포함하고 요 두 개는 포함하지 않는 것.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위치는 포함하고 1이 아닌 위치는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n개가 있고요. 비트가 n개가 있고 이제 1이 선택적으로 이제 됐다 안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0인 건 뭐냐? 하나도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폴트로 이거는 아무 문자가 와도 되는 걸로 세팅하겠습니다. 약간 한동원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for loop를 통해서 슈퍼 DNA를 계산할 때
0번은 스킵하고 1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젠 슈퍼 DNA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들어 보죠. 자, 인덱스가 들어오면 자, 이 인덱스에서 맨 오른쪽 1을 찾을 거예요. 그 위치를 로케이션의 약자인 LOC라고 부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인덱스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 0, 1, 0이면 요 맨 오른쪽 1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OC 값을 하나씩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1이면 LOC 값이 1인 상태에서 끝날 겁니다. 만약 여기가 1이면 LOC 값은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맨 오른쪽 1의 위치를 찾습니다. 찾고 나면 우리가 이 숫자를 1000과 0010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10이 아니고 1110이면 1100과 0010으로 구분할 거예요. 즉, 맨 오른쪽 1 하나만 갖고 있는 비트 스트링과 나머지 1들을 가지고 있는 비트 스트링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숫자는 현재 인덱스보다 다 작은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슈퍼 DNA 값은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은 값부터 계산하니까 이미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합하면 우리가 슈퍼 DNA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merge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 건데 merge 함수가 뭐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건 뭘 merge 하냐면 DNA의 LOC 값과 DNA는 우리가 0, 1, 2, 3, 4로 해서 다 하나씩 하나 들어있는 건 여기 집어넣었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건 여기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슈퍼 DNA의 인덱스에서 2의 로케이션 승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케이션 자리에 1을 뺀 나머지 비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줄까요? 만약에 1, 1, 1, 0이라고 하면 여기서 로케이션 값은 1이니까 0010하고 1100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겠죠. 요 1100이 이 값입니다. 전체 인덱스에서 LOC가 1이니까 2의 1승, 2를 뺀 값. 이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당 값을 찾고요. 이거는 이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케이션 값만 있으면 되죠.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DNA의 몇 번째인지 찾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슈퍼 DN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슈퍼 DNA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DNA랑 현재 슈퍼 DNA 인덱스 빼기 2의 로케이션 승 자리에 뭔가 현재까지 만들어진 초염기 서열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merge하면 됩니다. 어떻게 merge하느냐 보시죠. 자, merge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merge 함수는 뭔가 염기 서열 두 개가 들어왔을 때 둘을 잘 합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미 합쳐져서 합칠 수 없는 염기 서열일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쪽이 합칠 수 없는 염기 서열이면 우리가 그거를 null string으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는 null list겠죠. 그래서 초기화는 일단 DNA는 null list로 하고요. 만약에 DNA1이 null list던가 DNA2가 null list이면 그냥 null list를 리턴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미 초염기 서열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다른 하나가 뭐든지 상관이 없겠죠. 둘 중에 뭐 하나가 뭐가 되든지 무조건 null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이제 null이 아니면 이제 둘을 하나하나 비교해야 할 텐데요. 그건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DNA 초기화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DNA1이 점이다. DNA1i가 점이면 그냥 DNA2i를 DNA에 append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한쪽이 점이면요. 반대로 DNA2i가 점이면 이번에는 DNA1i를 붙이면 되겠죠. 둘 다 이제 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다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빠졌네요. 이게 둘이 같으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append 하면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러면 둘이 다른 거겠죠. 둘이 다르면은 합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null list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for loop가 끝났다면 DNA를 리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슈퍼 DNA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슈퍼 DNA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슈퍼 DNA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봤을 때 이 0번, 지금 위치를 보시면 A.TT가 첫 번째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GC.이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A.G.T가 네 번째 자리, 그 다음에 .C.AT가 여덟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각 비트로 표시하는 거죠.
얘가 들어있는 거는 1, 0, 0, 0 위치니까 1이고요. 얘가 들어있는 건 0, 1, 0, 0 위치니까 2번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있는 거는 0, 0, 1, 0이니까 네 번째 자리. 아, 이거네요. 아까 말을 살짝 잘못했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네 번째군요, 여기. 작게 숨어 있어서 못 봤네요. 네 번째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0, 0, 0, 1. 여덟 번째 자리. 하나, 1, 2, 3, 4, 5, 6, 7, 8.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여덟 번째 자리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합쳐질 수 있는 게 요렇게 합쳐질 수 있었죠. 1번이랑 4번이 합쳐지는 거는 합치면 5가 되니까 다섯 번째 자리에 둘을 합친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섯 번째 자리인데 a.gdt 그쵸? tt가 들어가고 g가 여기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 2하고 8은 10이겠죠? 5, 6, 7, 8, 9, 10 여기인데 gc.ag 그래서 초염기 서열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다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초염기 서열 하나로 표시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초염기 서열이 여러 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게 목표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 젠 슈퍼 DNA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멀지 먼저 보면 이 멀지는 DNA 각각의 길이만큼 for loop를 도니까 이게 길이가 m이죠. 비고 m입니다. 멀지는 비고 m이고 그러면 젠 슈퍼 DNA는 어떻게 되냐면 요 라인 하나가 비고 m이고 여기가 비고 n입니다. 그 맨 뒤에 있는 1비트를 찾는 건데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n개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젠 슈퍼 DNA 한 번 도는데 비고 n 더하기 m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우리가 2의 n승번 돌리잖아요. 그래서 비고 2의 n승 n 더하기 m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n을 작게 줬으니까 2의 15승 곱하기 15 더하기 20 그럼 35죠? 그럼 아까 이게 한 32,000쯤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 곱해도 한 1,000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요 n이 없어져요. 이게 계산을 좀 정밀하게 하면 amortized로 상수 시간이 됩니다. amortized 계산은 뒤에서도 또 할 거니까 여기서는 스킵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그냥 보통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뭐 크게 여기선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선 그냥 넘어가고 뒤에서는 이제 그걸 계산을 해줘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 이런데 그게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우리 뭐 n서 배열을 넣는다 그러면 그 110, 110에 대한 초염기 서열을 몇 개 써야 되는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염기 서열 4개를 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이 일이 4개인데 일을 여기 4개 중에서 뽑는 가짓수를 다 나열할 겁니다. 그럼 총 2의 4승계가 있겠죠? 그걸 다 나열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0000하고 1111은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요거 2개를 빼면 2의 4승 마이너스 2개가 되겠죠. 그걸 다 나열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뭐 1, 0, 0, 0과 0, 1, 1, 1 그리고 1, 1, 0, 0과 0, 0, 1, 1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까 2의 n승이었는데 뭔가 또 2의 n승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왜 이걸 어떻게 짜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answer라는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얘는 이에 n승계가 필요하고요. 맨 앞에 이제 0번째를 안 쓸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1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0번째는 0으로 할게요. 약간 항동원 비슷하게. 그래서 아까 레인지가 왜 1에서 2의 n승이냐면 0번째는 필요가 없죠. 1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해서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answer를 다 계산할 건데 gen answer라는 함수를 통해서 근데 초기값이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 DNA 우리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빈 리스트가 아니면 answer는 1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초염기 서열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gen answer라는 함수를 불러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gen answer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gen answer 이제 젤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거라서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answer 값을 n 플러스 1로 초기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answer 값은 n을 넘지 않겠죠. 총 염기 서열이 n개니까 n개가 있으면 무조건 커버는 되니까 초기 값을 n 플러스 1로 약간 무한대 느낌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계산 와중에 n 플러스 1보다 작은 값이 됐다는 거는 이미 계산이 완료됐다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answer 값을 return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1, 0, 1, 1, 0, 1 이렇게 이제 1이 4개 있을 때는 이 0이 있는 비트는 건드리지 않고 요 1이 있는 비트만 하나씩 넣었다 뺐다 하는 조합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만드는 방법은 마치 이런 비트는 없고 비트가 4개만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0000에서 인크리멘트 연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0001, 0010, 0011,
0100. 그러면 일이 있는 모든 조합이 다 나열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를 잘 건너뛰고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있는 위치, 이 인덱스 값들을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여기만 잘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일이 있는 비트 자리들을 인덱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bit1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찾는 거는 temp index라는 변수를 갖고 찾을 거예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temp index 값을 2로 나눈 게 1이면 그러면 마지막 비트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i 값을 append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0일 때 맨 뒷자리가 1이면 0이 append 될 거고요. 뒤에서 두 번째 자리가 1이면 1이 append 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temp index를 하나씩 줄여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1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만들면 이제 bit 1에 여기가 만약에 0, 1, 1, 0이면 인덱스가 0, 1, 2, 3이니까 만약에 이제 인덱스가 0, 1, 1, 0이면 비트 1에는 1하고 2가 들어있겠죠. 1이 들어있는 비트, 요 자리. 그럼 우리 이제 요 자리만 이제 덧셈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여기는 2의 1승 자리고 여기는 2의 2승 자리잖아요. 하나씩 더할 때마다 이제 이 값들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다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게 이 방법이에요. 자, 넘버1이라는 수와 넘버2라는 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여기서 1이 나올 때마다 넘버2에다가 2의 i승을 집어넣을 거예요. 즉, 아까 봤던 0, 1, 1, 0이 있으면 넘버2에 1, 1, 0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하면 0, 1, 1, 0이라는 값이 넘버2에 들어가게 되겠죠. 넘버1은 0이 되고요. 그대로. 그래서 얘가 넘버2. 얘는 넘버1.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인덱스를 넘버2로 하고 넘버1은 0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요 뒤에서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얘는 인덱스로 하고 얘는 그냥 0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넘버1은 여기서 제로고 넘버2는 이거. 그래서 넘버1하고 넘버2를 더하면 항상 요 인덱스가 나오게. 두 개 더하면 인덱스 나온 거죠. 인덱스에 있는 1을 넘버1과 넘버2가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인크리멘트 연산을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비트 1만큼만 디짓 베어를 잡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다가 타이핑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덧셈 자체를, 그러니까 1 증가시키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 안쪽에 for 룹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길이만큼. 지금 우리가 1의 개수만큼 뽑아냈기 때문에 그만큼만 증가할 거기 때문에 digit j 이 값이 이제 우리가 비트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 비트를 여러분 1 증가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런 수에다가 1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맨 뒤에 나오는 1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0, 0, 0, 1 여기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맨 뒤에 있는 1의 값들이 다 0으로 바뀌고 처음 나오는 0이 1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 과정이에요. 이 전체 비트만큼 그 각 자리가 1이면 0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1이면 0으로 바꾸고 0이면 이 else가 0인 거죠. digit이 0이면 1로 바꾸고 이제 끝나면 되죠. 더 이상 루프를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자리들이 그냥 자리가 아니고 뭐 1번 비트, 3번 비트, 7번 비트 뭐 이렇게 위치가 있었죠. bit1 어레이에 보면 그 위치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더하는 건 일씩 더하는 게 아니라 2의 요 로케이션 승만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템프를 2의 bit i의 bit1의 j승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넘버 1은 아까 처음에 0으로 세팅되어 있던 거고요. 넘버 2는 인덱스로 세팅이 되어 있던 거죠. 이게 넘버 1이고 이게 넘버 2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넘버 1에서는 이제 1이 제거되니까 이 템프만큼 값이 빠져야 되겠죠. 이건 뭐 맨 처음엔 0이라서 빠지는 일이 없고 이것만 수행하겠지만 나중에 여기 뭐 1이 몇 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위치만큼 이 템프 값이 빠지고 넘버 2에서는 반대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둘을 합한 게 항상 인덱스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digit이 원래 0이라서 1로 바뀌면 똑같은 템프 값을 넘버 1에는 더해주고 넘버 2에서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증가하는 과정을 시뮬레이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버 1과 넘버 2가 나오면 각각에 대해서 리커시브하게 이제 젠 앤서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미 구해져 있으면 뭐 값을 리턴 할 거고 구해져 있지 않으면 다시 또 리커시브하게 계산하겠죠. 근데 이게 메모이제이션이니까 뭐 한 번만 계산하고 그 다음엔 계산한 값을 리턴 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이 템프라는 값이 여러 조합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템프를 찾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작은 값을 찾는 작업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템프 값을 집어넣고 리턴 해야겠죠. 급하게 치느라 좀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앤서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2의 랭스 비트 승이 아니고 비트 마이너스 1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넘버 1하고 넘버 2가 대칭이라서 넘버 1에서 나왔던 수가 넘버 2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해도 모든 경우는 다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기 1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출력을 해야죠. 뭘 출력을 하느냐?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뭐냐면 모든 비트가 다 1인 거죠. n비트 중에서 모든 비트가 다 1인 거에 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중간 결과를 나오지 않게 바꿔야겠죠, 이제. 여기였네요. 그리고, mn 출력하는 것도 있었네. 여기. 이거를 빼면 다 일치를 합니다. 다음에 뭐 리커전을 쓰니까 이제 리커전 뎁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n이 크지 않아요. 사실 리커전이 뭐 n개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이제 돌아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gen answer의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비고 3의 n승입니다. 4의 n승이 아니고. 마치 이제 두 번 하니까 4의 n승일 것 같아서 그러면 4의 n승이면은 2의 15승이면은 2의 30승이고 그럼 좀 아슬아슬하죠. 근데 3의 n승이라서 이 안에다 들어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값에 대해서 그걸 다 나열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 이게 1 플러스 2의 1승, 뭐 2의 2승, 2의 3승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걸 K라 그러면 n choose K, 2의 K승만큼 우리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n과 k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게 1 플러스 2의 n승을 쭉 나열하면 이 항들이 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의 n승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지금 gen answer가 하는 일이 요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걸 뽑은 조합에 대해서 그런 게 이만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n개라 그러면 k개를 뽑는 가지수가 n choose k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나열해서 체크하니까 요만큼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나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항정리. 이거 나열하면 요거 모든 게 나오는 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 부분이 비트 길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n이 되지 않냐 최대. 그러면 아까 얘기한 3의 n승에 n이 또 곱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게 요거는 지금 인크리멘트 오퍼레이션인데 인크리멘트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모든 끝까지 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항상 n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만 돌아가요. 맨 뒷자리가 1이니까 절반에 대해서는 뒷자리가 1이니까 한 번만 돌아가고 또 나머지 거의 절반에 대해서는 두 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값을 amortized로 계산을 하면 이게 이 값 b고 2의 length bit 1이 됩니다. 즉 amortized로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으로는 안 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약간 1시간짜리 강의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걸 꼭 완전히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염기서열 커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